네, 안녕하세요. 사책방에서 33번째로 소개할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스토너는 2013년 워터스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 유럽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1965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약 50년이 흐른 뒤에야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어요. 주인공 스토너만큼 참을성이 많은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400페이지 좀 안 되는 이 책을 저는 마지막 한 20에서 30페이지 정도 남겨놓고 읽고 나서 제가 참여하는 여러 독서 모임 중 어떤 한 모임에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완독을 했고요. 독서 모임에서는 스토너라는 책을 모두 읽고 해당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좋았는데요. 그 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농도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저는 좀 좋았어요. 한 2시간 정도에 걸친 이런 책에 관련된 수다에서 스토너는 전반적으로 칭찬을 많이 듣는데요. 성실성도 그렇고 인내심도 그렇고 좋은 덕목이 적지 않았다 이거죠. 히스테릭 기질이 매우 심한 아내 이디스를 여러모로 인내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생활 유지와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구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이 이혼을 하면 중혼 글씨가 강력하게 새겨져서 그런 것인지 스토너 개인의 현상 유지 추구 성향 탓인지 말이죠. 이 책의 배경은 1910년에서 1956년까지로 세계 1, 2차 대전이 발발했던 시기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너 말고 그의 두 친구인 데이브 마스터스와 거든 피치가 전쟁에 참전하는 반면 스토너가 애매모호한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가 어떤 신념이 있어서 참전하지 않았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책을 다른 책 읽으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유가 명료하지 않다는 결론을 저희는 내렸습니다. 아니 왜 전쟁 안 갔는지 물론 이 사람의 스승이었던 아처솔론이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들의 이제 아처솔론의 학생들은 다 이제 전쟁에 징집이 되든지 아무튼 자발적으로 이제 모병제로 이제 끌려가든지 아무튼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이런 애국심이라는 이런 도구 때문에 이런 좀 근대 국가의 이런 의무 때문에 청년들이 무수히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스토너가 좀 리즈닝이 이유가 있었다든지 아처슬론은 좀 짜증이 났겠죠. 학생들이 다 수업을 더 이상 한 3분의 1 정도 막 전쟁 때문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고요. 책 마지막에 역자의 글을 읽고도 느낀 것인데요. 그래서 스토너는 어떻게 보면 나름 행복한 삶이나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모님 모두 농업에 종사했었고 스토너 자신도 시골 출신으로 원래 농업을 전공하는 조건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었으나 대학교에 다니던 중 문학의 뜻을 두고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서 종신 교수직을 획득했다는 점을 그 점을 짚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2015년 현재 고학년 미취업자들이 넘쳐나잖아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백수지만 너무 그 표현들이 잔혹한 것 같아서 미취업자라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단어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나 박사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 해도 정교수로 임용되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에 반해서 그가 스토너가 딱히 윌리엄 스토너가 성과나 연구 업적이 미미했고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너무 소같이 강직하고 우직해서 영문학과장 로맥스와 알력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화해를 하지 못한 점을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거야 스토너의 성격이니 그러려니 할까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딸 그레이스가 아내 이디스에 의해 길러진다면 그레이스의 인생이 매우 비참하고 우울할 게 명확했는데 딸의 불행을 등한시한 게 전 진짜 못 믿었습니다. 아니 이디스는 누가 봐도 히스테리 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으로 묘사되잖아요. 스토너와 결혼 생활을 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 이디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부모님이 오냐 하면서 기른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요. 스토너와 섹스를 한 것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2달간 정말 동물적으로 한 것 말고는 그 둘의 기나긴 결혼 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책 초반에 이디스가 아리를 가지기 원했던 게 남들처럼 결혼을 했으니 아이를 가져야지 하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이를 가지면 책임감 때문에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디스는 아이를 낳고 나서 거의 침대에 매미처럼 붙어서 병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0세부터 1세까지 딸 그레이스의 영유아기 때 실질적인 육아는 온전히 스토너의 몫이었죠.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결심한 게, 이디스가 침대에 툭 하면 들어놓고 아픈 모습을 한 것이 아픈 모습을 한 것이 진짜 아파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픈 모습을 보인 것도 아이를 돌보기 싫다는 의지의 구현으로 익히는데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 아프다고 스스로 줌을 외우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한 것 말이죠. 아니면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이디스도 이 친구 참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이디스의 폭정은 끝이 없어요. 스토너의 서재를 그녀의 미술 작업실로 남편에게 말 한마디 없이 용도 변경한 것 뿐만 아니라 딸 그레이스를 마치 그녀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일련의 행동은 정말 끔찍했어요. 그레이스가 스토너의 서재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레이스를 꾸짖으며 스토너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스토너랑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디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디스는 정말 괴상망측하게 그려졌어요. 공감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으로 말이죠. 그레이스가 얼마나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으면 대학교 다닐 당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까지 엄마의 이디스부터 떨어져 하고 싶었을까요? 그 남자도 그렇고 이디스도 아마 20대 한 진짜 초반밖에 안 됐었어요. 그레이스는 정말 불쌍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스토너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딸 그레이스가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은커녕 학대에 가깝게 거의 보육받는 것을 제 가까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못마땅합니다. 피아노를 1시간 넘어서 2시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킨 건 타이거맘, 에이미 추아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인가 어딘가 콜롬비아인가 예린가 법대 교수인데, 타이거맘, 한국에선 헬리콥터맘, 엄한 엄마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넘어서 좀 이상해서 정말 이상하죠. 근데 스토너가 모든 사람에게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주요 활동 무대이죠. 직장인 학교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학문에 관한 스토너는 원칙주의자예요. 영문학 학과정 취임이 예정된 로맥스의 애저자 워커를 실력이 없으니 박사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그것으로 인해 로맥스로부터 평생 동안의 원한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수 생활에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스토너가 현상유지, 즉 그가 원하는 학문과 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 그레이스가 이디스로부터 잘못된 보육을 받는데 방치했다고 봐요. 심지어 이디스는 그의 남편이 그녀와 따로 살 수는 없을 사람이라고 확언했고, 스토너는 이를 인정했죠. 스토너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만에 이미 결혼한 것을 후회했고, 실패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한 결혼을 끌고 갔던 동기는 단지 이혼을 하기 싫어서만 그랬던 것일까요? 캐서린 브리스콜이라는 20대 중후반의 조교? 비슷한 친구의 논문을 지도해주면서 스토너는 불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스토너는 사랑이 뭔지 깨달습니다. 본처 이디스와는 다르게 정말 메마르게 딱히 연애라고 부를 만한 과정 없이 결혼했던 것과 다르게, 캐서린 브리스콜은 스토너에게 호감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비록 그 호감의 근원이 스토너의 지위나 학문적 영향력이나 성취와 같은 이런 문학적, 학문적인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찌 됐건간 말이죠. 이분 나이가 있잖아요. 이해해줍시다. 그들의 제법 기나긴 불륜이 반년에서 1년 정도 가량 지속되면서 결국 스토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캐서린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냐, 아니면 캐서린만 당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스토너는 사랑한다, 일을 그만두겠다, 다른 곳으로 가서 함께하자와 같은 말을 하긴 했으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캐서린이었고요. 물론 이때 스토너의 심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들은 사랑했고, 스토너도 말을 뱉었을 때는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평생 책상 앞에 앉아서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 학교 밖을 갑자기 나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실행에 못 옮길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소설이 그렇게 어렵게 읽히진 않아요. 다만 5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 점을 감안하고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은 분들과 나눴던 얘기 중에 스토너 이디스와 같은 주요 등장인물 말고는 캐릭터들이 피상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소설에서 스토너의 분량이 많게 됐고 다른 캐릭터는 단편적인 모습들밖에 안 보여줬다는 소리 듣고 저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한번 1회독하고 나서 느낀 건 여기까지였고요. 네, 사과책방 33번째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에 관한 이런 책 이야기를 청취해주시거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제발.